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머리 위에서 자라고 있는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에만 털이 있고 또 그 털은 계속해서 자라기까지 하는 걸까요? 이 머리털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과 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물 속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섭취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중에는 간혹 유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체에 필요하지 않은 수은이나 비소, 아연 등의 금속도 음식물을 통해 우리의 체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물질들은 몸 밖으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이런 물질들을 내보낼 때도 가능하다면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마약과 같은 약물 검사를 할 때도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카락을 통해 약물 성분을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리카락은 불필요한 것들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냉각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냉각 시스템을 맡고 있는 것은 땀입니다. 사람은 털이 없는 피부와 땀을 배출하는 모공이 많은 신체 구조가 때문에 이 땀을 흘리는 것으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사람의 몸속 평균 체온은 36.5도입니다. 이 체내 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이상 변동된 상태가 2시간 이상 계속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몸이 뜨거워지게 되면 이 몸을 식히기 위해서 땀이 솟아나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개는 땀샘이 이 발바닥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 몸의 체적에 비해서 땀샘의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혀를 통해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개들이 더운 여름날 혀를 내놓고 헥헥거리는 것은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코끼리는 이 넓적한 귀로 체온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동물인 치타는 순간 시속 11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지만 그 지속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급격히 올라가는 체온을 냉각해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장거리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먼 거리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이 장거리 지구력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의 몸에 장착된 냉각 시스템 덕분입니다. 땀은 냉각작용과 겸하여서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이 신체의 냉각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고도 유해 단백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분해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온 유해 성분은 그 역순으로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의 성분은 케라틴이라 불리는 단백질로 노화로 물질 대사가 둔화될 때까지 머리털은 자라고 빠지고 자라고 빠지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평균적으로 9만에서 12만 올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이 머리카락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약해 보이지만 이 단백질로 된 섬유이기 때문에 쇠줄보다도 질깁니다. 강철 롤러에 머리카락을 넣고 돌리면 이 롤러 표면에 머리카락 자국이 생길 정도입니다. 또 머리카락은 인종에 따라서 다른 특징을 나타냅니다. 황인종은 모발의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모공으로부터 곱게 자라나는 직모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발이 두껍고 뻣뻣한 것입니다. 백인들은 흔히 말하는 반곱슬, 흑인들은 곱슬머리가 흔한 것이 특징입니다.
머리카락이 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보온 효과입니다. 열은 차가운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의 위치는 우리 몸에서 제일 꼭대기 부분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을 머리에서 김이 펄펄 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에 머리카락이 없으면 체온이 머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더 춥게 느껴집니다. 또 머리카락은 습도에 따라서 길이가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길어지고 그 반대로 낮으면 짧아집니다. 우리가 막 머리를 감고 나면 습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 머리카락은 금발일수록 더 잘 늘어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의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생활 도구를 만들기도 하는데 바로 모발 습도계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렇게 우리의 몸에서 생물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면도 있지만 사회 규범과 제도를 머리카락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릉 속에 부장된 병마용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모든 병사들이 단단하게 상투를 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투들은 진시황희화 군대들의 엄정한 군기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단단하게 틀어올린 상투의 힘이 최초의 중국을 통일한 힘인 것입니다. 요즘의 군대는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이 전투에 임할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서 씨앗을 가리거나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부대의 절도와 통일성, 군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머리를 짧게 다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교복과 더불어서 짧은 머리를 강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군사 문화의 잔재였습니다. 최초로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도록 한 것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었다고 합니다. 교복은 유사시 즉각 전쟁터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복 대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사람들 사이의 감정을 교류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톨릭의 수녀님들이 쓰는 베일이나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은 머리카락을 가려서 외부의 남성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님과 비구니들은 아예 머리를 기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사 표현입니다. 흔히 여성들이 굳은 결심을 할 때 머리를 짧게 자릅니다.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사를 머리카락의 길이를 바꿈으로써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 삭발을 단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들은 머리카락을 묵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머리카락이 긴 여성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는 것은 이 머리카락이 소통의 안테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신발인 이 미투리를 삼아서 가족의 안녕을 기원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에는 그 장면을 묘사한 시 구절이 있습니다.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의 오로리아로 새긴 육날 메뚜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오늘은 가꾸는데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한 역할을 담당해내고 있는 우리들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